우리가 인간 물질계 이상의 영혼을 탐구하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여태까지 대강 영성학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영성학과 이제 철학의 관계,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철학하면은 우선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형이상학이란 말이 생각나죠? 근데 형이상학이란 말 잘 알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형이상학, 우리 모든 세상의 물질 형태들이죠. 그리고 요 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형이상학. 백문이 불여일견 그럴 때도 쓰는 이고, 사이비 할 때 사이비 그때도 쓰는 거죠. 이거는 어조사입니다. 사이비 할 때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아니다 라는 거. 비슷하다, 그러나 아니다. but, 영어로 하면 but, 그러나 혹은 또 그런데 그런 뜻입니다. 꼭 반드시 부정도 아니고 이렇기도 아니고 이것의 어떤 앞에 있는 거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물질 모양의 그 이상, 상, 그 위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영혼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정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영성학도 결국은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철학에 애초부터 형이상학이라고 불리웠는데 요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듯이 물리학에는 실험 물리학과 그 이론 물리학이 있습니다. 실험 물리학에서 아시다시피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쏭달쏭하고 상당히 오래 있다가 그러다 이제 이론 물리학에서 이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떤 식을 대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이론 물리학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험 물리학에서 나중에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영성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저도 이제 겪어본 바로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걸 얘기를 듣고 싶냐면 실제 체험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고,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명상을 하고 어떻게 유체 이탈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실제 겪는 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 둘 관계가 그러니까 물리학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영성학을 엄밀히 다시 보면 우리 고유의 성리학 이렇게 불러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리학, 성이란 것이 결국은 형이상, 존재 그 이상에 있는 그런 각각의 근원적 존재 그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들끼리의 관계를 아는 성리학, 그것이 그 영성학, 그 통칭으로 이제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학은 이제 실험적인 거, 그런 것으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물리학에서 물질 연구학에서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이 있듯이 이론 성리학과 실험 성리학,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그 이율곡 퇴계 이황 그런 성리학하고는 이제 쓰임새가 다르죠. 근본은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이론 이론 영성학, 실험 영성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통칭 영성학이라고 하면 이제 실험 영성학, 이제 자기가 유체 이탈을 겪었고 뭐를
어떤 전생 체험을 겪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계 바깥의 세상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실험 데이터,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이클 뉴턴 박사, 뭐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실험적인 데이터, 그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험 영성학이 있는 방면에 그럼 이론 영성학은 무엇이냐? 결국 이론 영성학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이 발전되면서도 이어오면서 이론, 그것을 이제 와서 이론 영성학이라고 제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때도 그러면 예전에 칸트도, 철학자 칸트도 스웨덴 몰이 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실험 영성학, 이론 영성학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때 연관하는 거, 그런 거는 그때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건 뭐냐고요. 무당이 주문을 걸어서 옛날에 그냥 막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미신, 뭐 그런 사교, 미신, 무당 주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틀린 것도 많고, 특히나 근래에도 무당이 무슨 예언하다 어쩌다 맞추면 굉장히 유명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다른 거 다 맞추고 막 맞출 거 생각처럼 막 예언을 하다가 결국은 맞춰지는 거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꼭 무당이 아니라도 이제 지금 유명한 정치인 겸하는 이제 종교인 그런 분도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건 뭐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그럼 이론, 실험 영성학이냐? 그렇게 또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 틀리고, 뭐, 과장에서 말하면 엉터리도 되는데. 그럼 물리학이라고, 그럼 예전엔 실험 물리학이 다 틀렸다는 겁니까? 실험 물리학, 근대에 와서, 엄밀한 측정과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에 맞는 실험을 했을 뿐이지, 예전에 실험 그런 거는 많이들 이제 틀린 수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실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론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동설, 네?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는 학적으로 여러 가지 틀리게 추측한 게 많았다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다시 증명해서 올바르게 한 것이 많이 있죠. 물론 이론도 예전엔 틀린 것도 있었고, 물리학 이론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영성학이나 실험 영성학이나 이론 영성학.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론 영성학에 해당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관림침 두는 사람들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쩐 지적인 학문, 지성 기르는 거,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한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작은 종교, 조그만 사이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세 종교일 뿐이지, 그게 뭐 기성 종교 믿는 것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런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첩경이,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영성적 인식을 받은 다음부터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연히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종교와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도표를 얘기했었는데,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교가 있으면은 먼저 이제 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렇게 과학은
여기 지구과학도 되네요. 예. 이런 분야별로, 과학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 과학이니까. 종교는 위에서 통합적으로 내려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철학의 위상이 다시 또 정립을 해야 됩니다. 종교는 그대로 있고,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 뭐 하이데거, 야스포스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아주 너무 평범한 그런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철학을 과학과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분야를 공부에 나눠가지고 세세하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철학은 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종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체적으로 탐구한다는, 찾는 거라고 했죠. 근데 다만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이제 내려가 보는 거다 이거죠. 이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거라도 이제 여기다 놓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종교는 위에서부터 신의 존재부터 딱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 높은 차원의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그냥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철학은 과학과 똑같이 이제 인간의 사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꾸 건드리고 근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절대자신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밑에서 위로 하는데 이 공부하는 이거 성격은 이런 이제 과학 전반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그 진리 전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띄었지 어떤 분야별로 나누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렇게 종교적인 이제 그 형이상학,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가는데 그것을 이제 밑에서 각 학문으로 나눠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속칭 무신론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유물론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이런 걸 추구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이걸 보면은 그들의 이제 이른바 무신론적 철학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유물론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몇 편을 설명했듯이 이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인간의 현실 살아있는 인간의 의지, 뜻 이런 걸 강조하고 이제 힘과 권력, 인간 자체가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지, 뭐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냥 뭐 물질가처럼 묵혀봤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르트르에 관해서는 제가 사르트르가 이제 그 유물론과 거기 실존주의에 관해서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책이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모든 유물론은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 인간을 물질처럼 하나의 탁자나 의자나 돌을 형성하는 성질과 현상의 전체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한정된 반응의 전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란 건 우리가 들었던 바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인간을 그냥 물질 그 전체의 그냥 물질계 전체와 똑같이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있으면 인간도 그냥 어떤 똑같은 물질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제 실존주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물질계와는 구별되는 명확한 가치의 전제로서의 이 인간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아니, 물질 자체와 구분되지 않는, 네? 그러한 인간을 추구한다면 그건 그 자체가 철학이 아니죠. 철학은, 예, 이게 신에게로, 아까도 그랬지만 쫙 올라가되, 이렇게 이제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올라가려는 게 철학인데 그냥 물질과 동화되자는 된다. 이것은 그건 철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가치의 전체로서의 인간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계가 요 물질계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제 형성하고자 한다. 이것부터가 일단 다른 거고요. 물질로 인정과 똑같이 보지 않는다. 무신론자, 철학자라 하더라도 전제로서의 인간계를 형성하고 진리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계를 또 하는 것. 진리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주체성은 엄밀히 개체적인 자체성은 아니다. 인간 개개인이 이제 주체성을 찾는데 자기의 어떤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주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개체적인 주체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대방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최선을 찾고 이런 상태에서 그 인간계를 이제 형성해 나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기토 속에서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명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다만 자기 스스로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물론 철학이나 영성론에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 자신을 뭐 찾는다, 막 맨날 자기 얘기하죠. 그러니까 숲속의 은자 그런 사람들처럼. 근데 니체도 차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숲속의 은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 않았죠. 혼자 그렇게 돛닦으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건 인간의 진정한 삶이 아니니까. 인간의 관계하고 이제 서로 관계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인간계의 형성이 올바른 더 좋은 인간계 형성,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기토 속에서 사람은 다만 자기 스스로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도 역시 거기서 발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겠습니다. 타인,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사르트르가 하는 얘기는 인간계를 이제 발전시키고 향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간계가 결코 물질적인 인간계가 아니라 서로의 정신이 이것들이 서로 얼마나 잘 이제 형성돼 가지고 올라가냐 이거죠. 그리고 뭐 인간의 어떤 배후 존재의 어떤 참 진기 뭐 쉽고 가볍게 얘기할 땐 참나라고도 합니다만 진정한 자아 이게 인간계에 다 있고 인간 속에 그것이 다 신과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자체가 이제 우주를 형상시키는 거죠. 인간 통체적인 영혼을. 그러니까 인간계를 향상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철학은 하여튼 종교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고 그러면서 세분화하지 않으면서 과학과는 다르게 세분화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해낼 수가 있겠습니다.